내가 6살 때 한 번은 원시림을 다룬 생명체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그건 야수를 한 입에 삼킨 보아뱀에 관한 얘기였다. 여기에 그 그림을 옮겨본다. 책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산채로 먹이를 삼킨다. 그런 다음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꿈쩍도 않고 잠만 잔다. 난 이 글을 읽고 정글의 모험에 관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어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바로 이 그림이다. 난 이 걸작을 어른들께 보여드리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다. 그들은 뭐가 무섭다는 거니? 하며 내 그림은 그냥 모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아니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던 보아뱀이다. 그래서 보아뱀 속을 그렸더니 어른들은 그제야 이해를 하는 게 아닌가. 항상 이런 식이다. 어른들은 설명이 필요하다. 내 두 번째 그림이 이것이다. 어른들은 내게 충고하기를 엉뚱한 보아뱀이나 그리지 말고 지리, 역사, 산수나 문법에 취미를 들여보라고 했다. 그리하여 난 6살에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다. 내 첫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영 쓸모없자 낙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일들에 대해 어른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다. 하늘을 나는 비행사. 난 정말 전 세계를 날아다녔다. 그리되니 지리학도 좀 도움이 되어 난 중국이나 애리조나도 한눈에 척 보면 알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지리학에 대한 상식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 난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개는 심각한 어른들이었는데 난 그들 사이에 살아야 했다. 그들 중 조금이라도 명석한 이를 만날 때면 난 아끼며 보관해오던 내 첫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정말 내 그림을 이해할까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모자였다. 그럼 난 보아뱀 얘긴 꺼내지도 않았고 물론 숲 얘기나 별 얘기도 하지 않았다. 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맞추며 기껏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한 얘기만 했을 뿐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됐다고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난 진실한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말이다. 비행기 엔진에 뭔가 고장이 있었나 보다. 정비공도 일행도 없었기에 혼자 고쳐보려 애를 썼다.
게다가 마실 물도 일주일분밖에 없어 완전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첫날 밤은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마치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뗏목 위에 홀로 던져진 그런 고적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새벽에 뭔가 살짝 익살맞은 꼬마 목소리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그려달라고요. 순간 난 벼락이라도 맞은 양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니 이상하게 생긴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난 후에 그 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보단 못하다. 그렇다고 내 실수는 아니다. 알다시피 난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의 꿈을 접었지 않는가. 내가 그려본 거라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 다였으니 말이다. 난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았다. 그 순간은 내가 마을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다. 이 작은 친구는 나처럼 길을 잃은 것도 그렇다고 피곤에 겨운 것도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두려운 흔적도 없었다. 그 어디에도 사막 한가운데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난 결국 말을 거는데 성공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 애는 좀 더 진지하게 온화한 말투로 되풀이해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요. 신비로움이 강렬하게 느껴질 땐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그 순간 난 전혀 거부감 없이 호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지리와 역사 그리고 산수와 문법만 배워왔다는 걸 금세 기억해내곤 그에게 약간 언짢아하며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그 애는 괜찮아요.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난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보아뱀의 겉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애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보아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뱀은 위험하고 코끼리 너무 성가시다고요. 제가 사는 곳은 작아서 전 양이 필요해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난 양을 그렸다. 그 애가 주의 깊게 살피더니 이 양은 병이 들었어요. 다른 걸로 그려주세요. 난 다시 그렸다. 어린 친구가 조용히 미소를 짓는 게 아닌가. 남의 결점에 너그러운 그런 미소 말이다. 아이 참, 얜 양이 아니라 염소네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 앤 앞서처럼 퇴짜를 났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전 오래 살 양을 원해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난 고장난 엔진을 수리도 해야 해서 쓱쓱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림을 건네며 내가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단다. 내 어린 감식가의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걸 보고 난 무척이나 놀랐다. 정확히 제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얘들은 풀을 많이 먹나요? 왜 그걸 묻니?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괜찮을 거야.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며 말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양이 잠자고 있어요. 난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내게 많은 걸 물었지만 내 질문은 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연히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모든 걸 짐작해야 했다. 이를테면 그 애가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내게 이렇게 물었다. 이건 무슨 물건인가요? 물건이 아니란다. 날아다니는 거지. 비행기라고. 내 비행기란다. 난 내가 날았다는 사실을 사뭇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애도 감탄하며 말했다. 와,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 재밌네요. 이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어찌나 웃음보를 터뜨리는지 난 좀 기분이 언짢았다. 적어도 내 불행한 사고에 동정해 주길 바랬던 것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어떤 별에서요? 뭔가 그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염탐하는 기분이어서 내가 재빨리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그앤 내 말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이걸 타고선 그리 멀리서 오지는 않았겠네요. 그는 오랫동안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가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마치 보물을 보듯 들여다봤다. 다른 별에서 왔다는 그 애에게 좀 더 물어볼 요량으로 말을 건넸다. 넌 어디서 온 거니? 너희 집은 어디야?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니? 아저씨가 준 상자는 밤에 집으로 쓸 수 있어 애들에게 딱일 거예요. 그야 물론이지. 네가 좋다면 낮에 양들을 메어놓을 수 있는 고삐와 말뚝도 그려주마. 그 제안이 어린 왕자에겐 적잖이 충격이었나 보다. 메어놓는다고요? 너무 우스운 생각이에요. 묶어놓지 않으면 어디로든 가버릴지도 몰라. 그럼 그 애들을 잃게 될걸? 이 부분에서 내 친구가 또다시 웃음보를 터뜨렸다. 가긴 어딜 간다고요?
어디든 말이다. 곧장 앞으로만 갈 수도 있지 않니? 그러자 어린 왕자는 사뭇 진지하게 한마디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집은 아주 작거든요. 살짝 슬퍼지는가 싶던 그 애가 이렇게 덧붙였다. 곧장 가도 얼마 못 가요.